안녕하세요. 민지아빠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 원자력, 가스터빈, 수출, 수주, 기술력 등 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전에도 이 원전 이슈로 한번 급등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과연 그때와 같은 테마일까? 아니면 진짜 실적과 기술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상승일까? 영상 보시고 나면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명확한 기준이 생길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본격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핵심 산업, 바로 이 원자력을 이야기해 볼 시간인데요. 사실 이 두산에너빌리티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 원전 플랜트 맞죠? 그도 그럴 게 이 회사는요, 이 수십 년간 이 국내 원전 산업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해온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원자로를 34기, 증기 발생기를 124기, 이 직접 제작을 해서요, 국내로 납품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만든 기업이 아니라 이 자체 하나가 산업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원전 설비를 만드는 건 단순히 기계 조립이 아니라 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이 초정밀 기술을 다룬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 분야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이 기술력과 신뢰가 쌓여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중심에서 바로 이 한수원이죠. 함께 해온 오랜 시간 동안 국가 원칙 정책의 실질적인 수행자를 역할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이 원전 분야에서 정말 중대한 뉴스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바로 이 체코 원전 수주 확정이죠. 여러분, 금액을 잘 들어보세요. 무려 26조 원에 해당하는 유럽 초대형 원전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이 한국의 이 한수원이 원자로 공급 사로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는 자연스럽게 원자로, 그다음에 이 증기 발생기 등을 핵심 설비의 제작이랑 이 납품까지 맡게 된 거죠. 이 소식이 나온 직후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이 두산의 주가는 바로 급등.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 확정이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종종 이 수주 추진 중에 뉴스라는 기대감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번 건은 최종 확정, 계약 도장까지 찍힌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시장의 반응도 남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 원전 공급망 안에서 움직이던 사업 회사가 아니라 유럽 전체,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 원전 수출에 체인 안에서 움직이는 기업이 성장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영국은요, 최근 원전 신규 건설을 본격 검토하고 있고, 이 폴란드는 이미 한국형 원전을 선택했으면서 이 루마니아 역시 한국과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지금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라는 과제 속에서 원자력을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에너지원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두산은 기존의 기술만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이죠. 소형 모듈 원전 분야로도 빠르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SMR은 기존 원자로보다 작고 효율적이면서 이 설치도 유연해서 향후 10년에서 20년까지 이 원전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산이 이 SMR 시장에서 우리도 원자로 하나 만들게요가 아니라 우리가 SMR 부품을 만들게요라는 방식으로 접근 중입니다. 이게 바로 SMR 파운더리입니다. 이 파운더리 모델이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설계를 받아서 이 파운드리 하는 것처럼 이 두산도 각국의 SMR 설계를 받아서 핵심 부품과 모듈을 직접 제작해주는 이 글로벌 생산 거점이 되겠다는 전략이죠. 이 기술이랑 그다음에 생산 인프라, 그다음에 이 글로벌 수요까지 이 세 가지를 모든 갖춘 플레이로서 이제는 글로벌 원전의 생태계 중심에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리를 하자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더 이상 한국 원전 산업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이 세계 원자력 산업에서 설계, 제조, 파운더리까지 아우르는 이 핵심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고요. 이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체코의 26조 수주 확정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두산의 또 다른 성장의 축, 많이 모르고 계신 게 하나 있는데 숨은 핵심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산 리얼티 하면 원자력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원자력은 이 두산의 기반이자 대표적인 주력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정말 집중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은 바로 이 가스터빈입니다. 이 사업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스터빈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사실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산업기술 쪽에서는 기계공학의 끝판왕 혹은 터보 기계의 정수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고도의 기술이 응집된 설비입니다. 왜냐하면 가스터빈은 고온, 고압 상태에서 이 수만의 이 RPM으로 빠져나오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걸 수년간 하루 종일 쉼없이 돌려야 되거든요. 그 말은 곧 내부 부품들이 극단적인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고 정밀도도 머리카락 한 올보다 더 정교해야 하며 소재는 고열에 녹지 않고 금속 피로를 버텨내야 되죠. 실제로 가스터빈 하나가 들어가는 부품의 수는 약 1만 개입니다. 이 모든 걸 하나의 회사가 자체 제작을 하고 조립까지 하려면 이 소재 기술, 그다음에 열 제어, 그다음에 이 초정밀 기술, 그다음에 이 회전체, 설계 기술까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로 이 기술은 국가 전략으로 분류될 만큼 고급 기술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산에는요, 2019년에 이 기술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딱 5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랑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두산 기술로 이 영역에 진입했다는 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산업 안보, 에너지 독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스터빈 기술은요,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최근 들어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뭐가 있을까요? 바로 AI 산업이죠. 이 AI가 바로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해지죠. 이 데이터 센터를 상상 이상의 전기를 소모합니다. 이 전력 공급 없이 AI는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랑 캐나다, 그다음에 북미 이 지역에서 지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가스터빈 기술의 발전 시스템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거죠. 태양광이랑 풍력은 간헐적이긴 하지만 가스터빈은 언제나 켤 수 있고 빠르게 전력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두산은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 개발 기업에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2028년까지 수십 기 이상의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출의 논의는 단순한 관심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두산은 국내에서도 여러 건의 실적을 쌓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인천 6호기는 두산이 제작된 가스터빈이 실제로 운영되었고, 이 베트남 가스 복합 발전소도 이미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을 확보했고 실적도 나왔고 이 글로벌 수요까지 준비 중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가스터빈 시장은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독점적 공급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가전제품이나 이 스마트폰처럼 쉽게 진입되고 교체되는 시장이 아니니까요. 한번 공급이 체결이 되면 부품도 업체가 계속 공급하게 되고 정비, 교체, 기술 업그레이드도 그 회사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두산이요, 단순히 기술만 확보된 게 아니라 시간과 기술력, 이 신뢰도까지 모두 잡았다는 겁니다. 이 정리하자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자력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전력 기반의 인프라를 책임지는 이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확장 중입니다. 그 핵심에 바로 이 가스터빈 기술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들어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원자력과 가스터빈 기술력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요, 이제 두산이 어디까지 뻗어가고 있는지 글로벌 전략까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두산이 지금 단지 국내에만 바라보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거 완전히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두산은요, 전 세계 무대를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플레이어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이 체코,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베트남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체코 원전 수주는요, 대표적인 유럽 진출 사례입니다. 26조 원의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두산은 공급업체에 확정이 됐고요. 여기서 확보된 기술력과 신뢰는 다른 유럽 국가에도 그대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요, 이미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고 있고, 이 루마니아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며, 영국까지도 소형 원전 중심으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확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은 단연 이 북미, 바로 이 미국 시장입니다. 이 북미 시장의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2028년까지 북미 지역에서 약 47.6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설비가 수요되면서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요. 이 서울의 전력 수모의 약 20배 이상 달하는 전력으로 5년 안에 공급한다는 거죠. 이 중심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가스터빈 발전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두산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왜 시장이 커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AI와 데이터 센터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컴퓨터 몇 대를 돌리는 공간이 아니라 AI가 학습하고 판단하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디지털 공장들은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되고 전력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죠. 이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라 데이터 센터의 운영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목받는 게 가스터빈입니다. 빠르게 켤 수 있고요.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유지 보수가 안정적인 시스템이니까요. 이 팀 코리아로 움직이는 두산의 전략이 이 시장에서 단독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 한국 정부랑 공기업, 산업 파트너까지 함께 팀 코리아 방식으로 미국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전략적 동맹의 성격을 띱니다. 이 두산은요, 발전 설비를 만들고 한국전력은 공급 체계를 설계하고 정부는 이게 외교적 뒷받침을 하죠. 트럼프는요, 기본적으로 이 미국 중심을 내세우지만 과거에도 한국 기업과 협력은 우호적으로 추진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국산 고급 인프라 기술, 특히 에너지 설비 분야에서 이 정치적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동남아랑 중동, 더 넓은 무대까지 확장. 자, 이번에는 동남아시아를 볼까요? 이 두산은요, 이미 베트남에서 약 9천억 규모의 가스과 발전소를 수주했습니다. 이 외에도 동남아 전역에서 누적된 수주는 4조 3천억 이상이고요. 이건 단순히 몇 건 따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재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직 본격적인 진출은 아니지만 이 중동 시장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비전 2030을 정책 중이고요. 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투자 확대 중입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신형 발전 설비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중동은 한번 진입하기만 하면 건당 수주가 무조 1조 원 이상인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이 진입만 제대로 한다면 이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잡을 수 있는 초대박 기회가 열립니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모든 걸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두산은 단순히 한국에서 원전을 제작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에너지 수출 기업, 가스터빈 및 SMR 기반의 글로벌 인프라 구축 업체, 그리고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성장하는 글로벌 총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체코 다음, 베트남 다음, 미국 다음으로 어떤 나라에서 또 수주 계약이 발표가 될지 이제는 지켜보는 재미까지 생긴 기업이 된 거죠.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인 이 두산의 현재 주가 흐름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차트를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 최근 주가만 놓고 보면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기 투자 입장에선 지금 들어가도 되나 늦은 거 아닐까 하는 고민 당연히 생기죠. 실제로 이 일본 기준으로 보면요. 현재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급등 이후에 살짝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구간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기 흐름보다 좀 더 큰 그림에서 이 주가의 흐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월봉 차트로 보면요. 이 일봉이 하루하루 등락을 보여준다면 월봉은 그 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두산의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본격적인 상승이 되기 직전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주가가 25,000원에서 3만원 언저리에서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었죠. 최근에 이 3만원 박스권의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가 출발선에서 엔진 시동을 걸고 RPM만 올리고 있다가 드디어 악셀을 밟고 튀어가는 시작과 비슷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박스권에서 물지 않고요. 새로운 가격대에서 형성되는 중이죠. 1차 목표가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서 분석하는 기준이 45,000원에서 5만원 수준입니다. 이거 단순히 감으로 찍은 수치 아니고요. 과거 주가 흐름, 거래량, 수급 구조, 이동 평균선을 기반으로 산출할 분석입니다. 여기서 더해서 일부 리서치 기관이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장기적으로 10만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숫자는 가능성이지 보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분석이 기대감만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테마가 아니라 실적에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 전망의 근거는 뭘까요? 첫 번째, 이 원전 수주가 확정이 됐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고요. 이에 따른 매출 반영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가스터빈이 수출이 됐습니다. 북미 데이터 센터용으로 전력 수요 폭증 속에서 두산은 세계 5번째 가스터빈 제작국이라는 기술력과 바탕으로 수출 중입니다. 세 번째, SMR, 이 파운더리 사업 중입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책임질 차세대 에너지 사업이죠. 두산은 여기서 단순히 제조가 아니라 글로벌 위탁 생산 파트너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하나만 있어도 주가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런데 두산은 이걸 동시에 갖고 있고 무엇보다 실제로 이 매출과 이익 방영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어디쯤일까요? 정리하자면 지금 주가는 단순히 단기에 많이 올랐다, 너무 고점이 아니냐, 이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재평가 구간, 실적 기반, 상승의 서막이고요. 그리고 이 정책, 이 수출 수요가 동시에 터지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기술적으로도요, 박스권 상단 돌파 후 놀림목을 만들고 다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 아주 정형적인 중장기 우상향 추세의 패턴입니다. 이 원자력은요, 이 친환경 기조, 않는 에너지 전환 수단이고요. 이 가스터빈은 이 차세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선점입니다. 그리고 이 해외 수주, 이 글로벌 신뢰도가 상승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두산은요, 지주사 체제 안에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간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 배당이랑 자산 가치 평가 측에서도 리디터링, 이 재평가의 여지가 큽니다. 이 두산은요, 테마를 뛰어넘는 실적, 단기 모멘텀을 뛰어넘는 구조적 성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산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문자로 이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가진 전략자로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분석과 전략을 원하신다면 간단하게 보유 정보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명 두산, 그다음에 이 평단가, 그다음에 이 보유 수량, 그다음에 이 추가 매수, 그다음에 이 추천,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현재 수익률을 기준해서 진단해 드린 다음에 이 보유 전략이랑 목표가 제시까지, 그리고 이 추천으로 보내주시면요, 이 종목방 링크까지 제가 한 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이 위에도 있거든요. 이 010-8317-4916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 보낼 때요, 이 종목 이름, 평단가, 그다음에 수량, 추천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혼자 투자하시면서 손실 보신 분들 많죠? 이제는 저와 함께 제대로 대응하셔가지고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이 많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차분하게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좋아요랑 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